네,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만한 가장 대표적인 기술로서 AI, 인공지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거기에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관련된 종목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에 온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돈도 몰리고 투심도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미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많이 고평가되어 있거나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서 시장이 조금만 휘청거려도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는 염려가 있다라는 점이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오늘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향후 인공지능 수혜를 받으면서 이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상승 사이클에 진입한 저평가 종목을 찾아냈고요. 그리고 현재 실적 대비해서도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고 추후에 사이클 타고 성장성과 사이클까지 잡으면서 두 마리 토끼로 인한 실적을 가져가는 실적 성장주를 제가 찾아내서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유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고용 지표가 흔들리고 그에 따른 소비 지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경기라는 이슈가 이제 시장을 진입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서 불경기라는 명분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제 시기상으로는 그 저점 어딘가에 있지만 여기 안에서도 흔들릴 가능성은 있고 이 안에서 지금 시장이 시기상 끄트머리에 와 있을 때는 불경기 이슈로 시장 증시를 흔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만큼 이런 시기에 더 주목받고 그리고 귀한 종목들이 실적은 잘 내고 실적이 더 좋아질 걸로 기대되는데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 불경기다 뭐다 하지만 여전히 장사가 잘 되고 앞으로 전망도 좋기 때문에 투심이 크게 흔들릴 일이 없고 주가가 흔들려도 안심하면서 더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향후 AI 반도체에 발맞춰가지고 엔비디아 같이 인공지능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수혜를 받는 해성DS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실적을 보고 차트도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먼저 현재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기술적으로 차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성DS 차트를 살펴보시면요. 주봉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20년도부터 21년, 22년까지 정말 높은 주가 상승을 쉼없이 달리면서 올려준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쭉 한번 주가를 밀어 올리다가 저점에서 고점까지 22년도에 이제 긴축 이슈가 나오면서 쭉 주가가 무너졌어요. 근데 23년도에도 솔직히 좋진 않았는데 주가가 오히려 신고가를 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오히려 22년도 거품이 꼈을 때 증시보다도 더 높은 신고가를 썼다라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역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고평가 논란이 있고 그리고 증시가 같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다시 조정을 줬어요. 사실 현재 뭐 8만원 정도 주가 상황 이 고점 수준이었으면 제가 이 기업 너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개해드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증시가 하락해준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주가가 하락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 빠지고 있었다면 제가 좀 깨림칙했을 것 같은데 살짝 반등을 주고 있는 자리라서 현재 여기가 일봉이거든요. 지금 분봉상으로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이동평균선 200일선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저항을 맞을 수가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소액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여기에서 맞고 떨어지는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매집 형식으로 월마다 담아나가면은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수익을 창출하기에 좋은 매력적인 자리임과 동시에 미래의 성장성까지도 다 갖춰져 있어요. 지금은 사실 산업의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실적 성장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건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해성DS는 반도체 관련주고 반도체라는 산업의 특성상 전형적으로 사이클 산업이에요. 근데 지금 불경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실적 이슈가 다들 안 좋아요. 반도체들이. 그래서 지금 한미 반도체도 실적 쇼크 터지면서 시간에 하한가 가는 일도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올해는 원래 실적 안 좋을 거 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뭐 예상
예상보다 더 안 좋으니까 시간의 하한가 가고 그랬던 건데, 지금 해성 DS도 똑같아요. 실적 안 좋아요. 작년이 피크 쳤어요. 22년도가 1600억 정도 순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900억으로 순이익이 줄었고 영업이익도 2000억에서 1000억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매출은 8400억에서 한 7천억 정도로 한 1000억 정도 줄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죠? 올해 신고가를 한번 썼어요. 왜 그러냐면 향후에 이제 실적이 더 크게 좋아질 거를 다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올해는 다 갔으니까 올해 건 보실 필요가 없어요. 내년이 7600억 정도 매출, 그 다음 1300억 영업이익에 순이익이 1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22년도에 비하면은 적은 편이죠. 근데 내후년에는 8800억, 거의 9000억, 1조를 넘보려고 하는 매출이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1600억, 순이익은 13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2년도에 비해서 미치지 못할 걸로 예상되지만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캐파가 늘어난다라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결국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조금씩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매출이 증가되면서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점점 좋아진다, 이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건 알겠는데, 실적이 좋아질 거로 기대되는 기업도 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게 이미 선반영돼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경우에. 해성 DS가 언제 그랬습니까? 올해 중순에 그랬어요. 좋은 기업인 것도 알겠고 내년 내후년에 실적 더 좋아질 것도 알겠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싶어서 이렇게 뺀 거예요. 지수도 무너지기도 했고 이때 여차 해서 여러 가지 측면들이 맞물리면서 9월 10월 달에 8월부터 해가지고 쫙 낙폭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건데, 이런 요소가 작용한 이유가 다 고평가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고평가되어 있느냐? 솔직히 이제 이때 작년에 뭐 1600억 정도 순이익을 낼 때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빼고, 내후년에 한 1300억 정도 순이익이 난다라고 하면 PER 10배만 산정해도 여러분들 한 1조 3천억 정도가 돼요. 그럼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죠? 지금 9천억이 안 돼요. 8,900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해성 DS는 기본적으로 1조 3천억? 그래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조 단위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 자체가. 성장성도 그렇고. 그래서 얘가 이제 멀티플을 진짜 그냥 이 미래 실적만 가지고 갔다가 판단을 할 만한 애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올해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이유도 지금 현재 주가가 한 52,000원대에서 놀고 있는데 8만원대까지 올라갔던 이유도 다 그런 멀티플을 준 겁니다. 성장성이 있으니까. 그럼 얘가 도대체 무슨 성장성이 있냐, 그냥 전형적으로 사이클 타고 움직이는 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이 반도체 기업이 어떤 성장성이 있는지를 저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부에 AI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전산 처리 능력을 하는 반도체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저장 용량이 많아지는 반도체가 있고, 실제로 사고를 하는 이런 반도체들이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뭐 CPU 같은 것들, 그래픽이라는 게 또 있고,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요새 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인공지능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다시 말해서 메모리 용량 자체도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요거 HBM. 요게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요 관련주가 요즘에 엄청 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그냥 불경기라서 저평가되어 있고 내년에 경기가 어차피 너무 안 좋으니까 개선될 것 같아서 좋아진다, 물론 그런 것도 작용하지만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수요나 니즈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AI 인공지능이 이제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이미 전공정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주가들이 오를 대로 올랐고 개발도 엄청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제대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하고 더 개발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어디냐면 후공정 쪽입니다. 근데 이 후공정이 뭐예요? 그렇죠, 해성 DS입니다. 해성 DS가 이 후공정 쪽의 사업을 진행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성장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전형적인 패키징 업체예요. 그래서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 패키징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매출 구성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리드 프레임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65%예요. 그리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35% 정도 수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리드 프레임이죠. DDR4, 메모리 반도체가 기존의 DDR4에서 이제 DDR5로 넘어가는
넘어가는 단계인데 DDR5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뭐가 이제 바뀌냐면은 교체 수요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9버전인 DDR4를 사용하는 수요 자체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좀 늘어나고, 그리고 새 제품 DDR5로 넘어가는 사람도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패키지판 자체가 DDR4랑 5를 모두 이제 수용할 수 있는 판을 과도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요가 DDR4에서도 5에서도 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도체 영역에서 그런 것이고, AI 반도체 쪽에서도 이런 성장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제 나중에 얘네가 자동차 쪽도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회복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도 이제 맞는데, 여기에서 추후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지금 시장 자체가 13%로 반도체 시장의 1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전기차 시대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차에 전자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로 되면서 그 디스플레이도 완전 전자화되고, 자동차 자체가 완전 예전에는 진짜 기계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전자 제품처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죠? 애플, LG전자, 얘네들 다 뭐 하는 애들이에요? 전자제품 파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왜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겠어요? 자동차가 점점 더 전자화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건데, 이미 해성 DS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시장 파이가 커지게 되면 거기에서 매출 파이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기존에는 지금이야 뭐 반도체 시장의 매출 비중이 높다지만, 여기가 커지게 되면 나중에 이쪽에서 사업 비중이 더 커져가지고 이제 이쪽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도 돈을 벌고 있지만 여기가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반도체가. 사이클을 타면서 지금 하방 사이클에서 매수해서 사이클 산업이 좋아졌을 때 이때 매도하는 것만으로도 사이클 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 해성 DS를 통해서 지금 매수해서 매집해가지고 경기가 좋아졌을 때 호경기에 매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성장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사이클 산업을 노려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성장주 개념도 품고 가는 게 바로 해성 DS라는 겁니다. 차트상으로도 많이 이제 조정이 나왔어요. 사실 9월달, 10월달 우리가 이제 시장이 무너져가지고 너무 안 좋다, 불행하다, 너무한다, 침울하다 이럴 수 있지만, 바꿔 말하면 해성 DS를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정이 아름다운 거죠. 매수하기 너무 좋고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성도 다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보다 다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다. DDR4 수요가 이제 개선이 되고 경기가 회복되면, 그리고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HBM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도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DDR5로 넘어가니까 새 제품이 이제 DDR5 수요도 확대가 된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으로 가면서 차량용 부품도 계속 전자화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다 안 좋아요, 반도체들이. 근데 이럴 때 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 안 좋을 때 사서 실적 좋아질 때 파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리드 프레임이 전년비 18% 줄어든 매출액이 나왔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사셔야 된다는 거. 서브스트레이트는 17% 감소했다. 그래서 매출 둔화랑 판관비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률도 지금 줄어들 걸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주가가 빠져 있다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바닥에서 쓸어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장기 수익성은 여전히 견조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기가 안 나오지만 이런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충분히 DDR5, DDR4 이런 이제 기판 쪽에서도 수익을 내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한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수요가 확대될 거다. DDR5 뿐만이 아니라 DDR4 수요가 이제 개선이 되면서 이제 AI 인공지능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이제 니즈가 발생한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여기에 이제 성장성이 담겨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클의 저점인데다가 지금 성장성도 품고 있는 그런 기업, 심지어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면, 지금 아까 전에 제가 기사에서 비용 문제도 있다 이런 걸 보여드렸죠. 근데 일반적으로 비용이라는 건 뭐가 줄어들면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원재료 비용이 줄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모든 제조업 산업 근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유가입니다. 유가.
유가가 떨어져야 돼요. 유가가 떨어져야 제조 단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시멘트도 마찬가지고요.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유가가 엄청나게 영향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또 간밤에 어떻게 됐죠? 전저점 깨고 또 떨어졌죠. 10월 달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유가가 계속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조 단가도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이제 제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해성 DS는 이제 앞으로 더 마진이 올라갈 일이 남아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식품, 식자재 판매하는 애들이다 그러면은 뭐 곡물 가격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근데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대부분의 제조업들은 유가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산업 환경 자체가 너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실적이 좋고 실적이 성장될 걸로 기대되는 기업들이 깡패입니다. 그런 애들이 저평가되어 있다. 증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다운된 상황이다. 바닥에서 쓸어 담아야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 해성 DS 눈여겨보시고, 오늘 제가 주식 소개팅에서 소개해드린 이 해성 DS 마음에 들었다 하시면 조심스럽게 차 한잔 하자고 접근하면서 소액으로 애프터 신청해가지고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든 주식관계든 처음부터 너무 설레발을 치고 처음부터 너무 마음을 다 주면 관계를 그르치더라고요. 처음부터 화끈하게 확 갖다 찍어버리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살며시 은근하게 접근하다가 차곡차곡 비중이 많아지는 그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진행하신다면, 인간관계처럼 여러분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큰 돈이 나중에 되어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나 주식 투자나 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중하게 다가가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오늘 주식 소개팅에서 소개해드린 해성 DS라는 친구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고요. 여러분들께 처음엔 작은 수익이지만 나중에 큰 수익, 큰 돈이 되는 그런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고요.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 단타장인 유튜브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현재 채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또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1100명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유튜브 요거 이제 개설했을 때 한 6개월 안에 1000명만 돼도 좋겠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빠르게 사랑을 해주셔서 벌써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올해 한 내년 정도에 뭐 그래도 10,000명까지 이제 목표로 하면서 유튜브 열심히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들 1등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랑 응원 댓글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내용, 더 돈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